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The gas inside the cylinder expand against the constant external pressure of 1 atm from a volume of 2.3L to a volume of 13.08L. 그래서 어떤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1기압 조건에서 2.3L에서 13.8L로 늘어났답니다. 자, in doing so, it turns a paddle immersed in 650ml water. 그래서 이제 얘가 650ml 안에 들어있는 어떤 패들. 그래서 패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뭐 이게 물 휘적개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 컨셉은 이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기체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뭔 일을 벌일 수가 있냐면 기체가 팽창하는 힘으로 이게 뭐냐면 바퀴를 돌려서 바퀴를 돌아가게 하면 그게 자동차가 되는 거고요. 기차가 팽창하는 힘으로 이 뭐냐면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기체가 팽창하는 힘으로 물을 휘젓게 되면 이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가 됐건 간에 그때 만들어지는 그 열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 잘 보세요. paddle immersed in water라고 돼 있잖아요. 물 안에 잠긴 패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뭔 말이 나오겠어요? 반드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온도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calculate the temperature increase of the water. 물의 뭐냐면 temperature increase, 온도 변화를 계산하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뭐 assuming no loss of heat to the surroundings or frictional losses in the mechanism. 그래서 뭐 에너지 손실은 없고 등등등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물의 비율이 주어져 있죠. 4.18 줄 켈빈 몰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간단하게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면 금방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 자, 이 녀석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실린더 안에서 일정한 대기업 중에 기체가 2.3L에서 13.08L만큼 부피가 변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2를 계산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2를 어떻게 계산해 보느냐, 바로 마이너스 PEX 델타 V 이런 식으로 2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체가 한 그 팽창일은 바로 그 외부 압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수식을 저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쓰고 외부 압력이 지금 1atm으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부피가 어디로 변해요? 2.3에서 13.08. 그럼 13.08 빼기 2.3리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3.8에다가
그러니까 13.08에다가 2.3을 빼주면 자, 그 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는 계속 있고 10.78이 될 거예요. 1 곱하기 한 거니까 13.08 빼기 2.3 해주면은 10.78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단위는 뭐가 남죠? 여기에 있는 ATM 리터가 남죠. 그래서 이 계산하시면 1 곱하기 13.08 빼기 2.3 한 개 10.78 쓰고 ATM 곱하기 리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 여기서 또 뭘 곱해줘야 되죠? 바로 101.325를 곱해야 되죠. 왜죠? 왜죠? 하유나? 101.325 왜 곱해야 돼? 몰라? 저 누구냐? 승현? 이 왜 곱해야 돼? 바로 줄로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줄 퍼 ATM 리터 곱하면은 바로 줄로 바꿀 수가 있죠.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기압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1기압은 exactly는 오차 없이 정확하게라는 뜻이죠. 1기압은 정확하게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1 ATM 리터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에 저기 리터가 있죠. 1리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으로 바꿀 수가 있죠.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니까. 그럼 얘네를 곱하면 101.325가 되고 뉴턴 퍼 미터 제곱에 미터 3승이 곱해지면 뉴턴 미터가 되죠.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한 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줄로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우세요. 연력학에서는 1 ATM 리터가 101.325 줄이에요. 알겠죠? 그냥 외워. 101.325 줄이 1 ATM 리터야. 그냥 그래서 이 앞으로 연력학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ATM 리터라는 단위가 많이 나올 텐데 그게 그냥 줄이야. 아시겠죠? 거기다 뭘 곱하면 101.325를 곱하면 이런 것이 능수능란하게 되려면 문제풀이 양이 많아야 돼. 알겠죠? 문제풀이 양이 억수로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연력학 연습 문제도 보내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내가 한 번에 못 보낸 이유가 교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여기 막 내가 스프링 제보내줬잖아요. 다 내가 뚫은 거예요. 집에 이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확 뚫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24명인가 그런데 사실 다 보내줘야 될 교재가 5개거든요. 근데 5개를 24명 곱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만 있는 경우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어가지고요. 저때 교재 구멍 뚫는데 이틀 걸렸어요. 몸살 걸리고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 밤새서 찍었거든요. 돈 주고 맡길걸. 하여튼 그래요. 우선 지금 이게 구멍 뚫고 있거든요. 구멍 뚫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알겠죠? 이거 내 구멍 내가 다 뚫은 거야 진짜. 이거 확 하고 이게 링 이거는 가은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가은이는 누구예요? 가은이. 정가연 동생이에요. 정가연은 누구예요? 김선아의 딸이에요. 김선아는 누구예요? 내 아내. 자,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가은이가 이렇게 가은이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교재를 보고 항상 여러분들이 정일원 선생님의 그 뭐냐면 가은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재를 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가은이가 밥을 못 먹어. 무슨 말 알겠죠?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 여기서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도 연습 문제 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발송에 나갈 거예요. 자, 됐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그래서 이제 값이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마이너스 10.78 곱하기 101.325 해주면 이 값이 마이너스 1092줄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지금 요 기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가스가 시스템이면 요 일로 물이 흡수한 열량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물 자체를 서라운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서라운딩이 흡수한 열량은 바로 저 기체가 한 저 열일의 반대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 물이라고 하는 서라운딩이 흡수한 열량은 바로 1092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자, 이때 물의 질량은 650ml가 있는데 물의 밀도가 1g/cm 세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러면 650g일 거고요. 그럼 이때 네 번째 물의 온도 변화. 자,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바로 M물, C물, 델타 T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열량이 자 M물 이건 뭐겠어요? 물의 질량, 얘는 비열. 바로 물의 질량과 물의 비열이 있을 텐데 그걸 감안한 물의 온도 변화가 되겠죠. 그럼 이때 온도 변화를 어떻게? 바로 서라운딩, 물이 흡수한 열량을 바로 물의 질량과 물의 비열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의 질량이 얼마냐면 위에서 계산했듯 650g이고요. 물의 비열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18 줄 켈빈 그램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열량이 1092줄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값이 0.402 켈빈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4 켈빈만큼 그래서 물의 온도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물의 온도가 증가했구나 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요게 4번 아니 5번 그 다음 6번 여기 지워도 되겠죠?
자, 어서 적으시고요. 좋아. 별 이상이 없었지? 우후. 우후. 아, 충전이 잘 되고 있어. 자, 그 다음 해볼 문제는 6번인데요. 이 6번은 또한 옥스토비 책 연습 문제 12장의 68번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신 문제입니다. 이제 근데 약간 다운그레이드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실제 그 연습 문제 12.68을 보시면 훨씬 더 문제가 버라이어티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를 좀 사이즈를 줄였어요. 줄여서 조금 단순한 문제로 바꿨습니다. 근데 개념은 같은데 좀 계산량을 조금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또 집에 가셔서 12.68을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꼭 풀어보세요. 그 문제 그대로입니다. 숫자만 약간 바꾼 겁니다. 자, 그럼 거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6번 Suppose 0.8몰 water at 25도씨 25도씨에 있는 물 0.8몰이 있나 봐요. is heated. 자, 가열을 했는데 at atmospheric pressure. 바로 대기압 중에서 가열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우리 보통 대기 중에서 물 끓였다 이런 얘기. 그냥 물 끓이기예요. 물 끓이기. 알겠죠? 네. Until 뭐 할 때까지 it is converted to steam. steam이 뭐냐면 수증기죠. steam at 120도. 그러니까 수증기가 120도까지 이렇게 됐나 봐요. 그때 됐을 때 Q 구해라, W 구해라, 엔탈피 구해라, 내부 에너지 구해라. 알겠죠? 바로 이 과정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모든 물리량을 구해보라.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뭐냐면요. 이거예요.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죠.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냄비에다가 물 넣고 그 라면 먹으려고 띠띠띠 해가지고 물 끓였는데 물 끓이면은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물 막 끓이다가 수증기도 풀풀 나오잖아요. 그 수증기가 120도 될 때까지 끓였다 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철저하게 어떤 조건이다? 철저하게 등압과정. 등압과정. 등압을 영어로? 등압을 영어로 뭐라고요? 등압을 영어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단어가 문제 나와서 그래요. 역형아? 역형을 극복하고 성공한 캔디라고 알아요? 역영아? 캔디 알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몰라요? 캔디. 저 승현이 언니 캔디 알아요? 몰라요? 저 하윤이 언니 캔디? 그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아니면 저기 역형이 베르사유의 장미 알아요? 그거 알죠, 그거 알죠. 여경이 언니, 여경이 언니 알고 그다음에 승현이 언니 베르사유의 장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요? 뭐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그 아주 정말 고전 그 순정 애니메이션들이죠. 만화죠. 네, 하여튼 근데 거기 보면 그 캔디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온갖 역형을 극복하고 갑자기 자, 어쨌건 등압을 영어로 영어 단어가 나와서 그래요. isobaric이라고 합니다. 왜 있잖아요. 원바 있잖아요. 원바. 원바가 얼마예요? 원바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건데 1013밀리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건데 1013밀리바 정확하게는 1013.25밀리바예요. 그리고 대략값이 1.01325 ATM이에요.
이게 정의거든요. 여기 뭔 말이냐? 원 ATM은 정의가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근데 원 바라는 압력 단위가 있거든요. 걔는 100000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이게 ATM과 바의 정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10만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원 바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밀리바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뜻하고. 그래서 1기압이 그래서 대략 1013 밀리바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대략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뭐냐, 그래서 뭐 기상도 이런 거, 지구과학 하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위 많이 나오는데. 네, 뭐가 틀렸는데요? 뭐가 틀렸죠? 아닌데, 이게 좀 더 큰 거지.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렇구나. 이거고, 다시. 아니구나. 이거면은, 이게 1.01325 바가 되겠구나. 맞아요? 반대인가? 1바가. 벌써 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지. 다시. 요게 원 ATM이고요. 이거. 이게 원 ATM이고. 그래서 하여튼 요 단위거나. 내가 쓰다 보니 잘못 썼네. 그 뭐냐면 그 1000밀리바가 원 바겠죠, 알겠죠? 근데 하여튼 요렇게. 그러면 요 관계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뭐 쓰다 보니 헷갈렸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ATM은 화학에서 많이 쓰는데 요 바라고 하는 단위는 물리학하고 지구과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인지라 요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옥스토비 책에 그 ATM이 아니라 바로 그 연습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요 단위는 요거고 요 단위 이거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네. 오랜만에 쓰니까 나도 아리까리하네. 그래. 그래서 지금 하연이 지금 이렇게 뭐 불쾌한 거예요? 여기 좀 틀렸다고? 하연이 좀 예민하네. 그래. 하여튼 이렇다. 하여튼 요게 정이다. 알겠죠? 다다. 그래서 이 바라는 표현을 이게 쓰기 때문에 그 압력이 일정하다고 할 때는 아이소보릭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알겠죠? 이게 그 여러분들 학교 기출 문제에도 저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그건 뭐죠? 그게 뭐예요?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엔탈피 변화입니다. 자, 아까 부피가 일정할 때는 그 열이 뭐였죠? 부피가 일정할 때 열은 뭐였어요? 불과 30분 전에. 자,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 열은 뭐였어요?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였잖아요. 근데 압력이 일정할 때 열은 뭐라고요? 그냥 다짜고짜 외워야 돼요. 그게 그냥 엔탈피 변화예요. 알겠죠? 매우 기본이고 기초인데 다 옛날에 배웠을 텐데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꼭 외워야 돼. 꼭 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왜 그러냐, 바로 그 엔탈피 변화를 보면 엔탈피가 내부 에너지에다가 압력 부피 변화, 이거잖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엔탈피의 변화는 내부 에너지 변화의 압력 부피의 변화가 되겠죠.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dq 마이너스 px dv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를 표현하는 연력학체 1법칙이잖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위에서 얘기했던 아이소버릭을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소버릭, 등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아이소버릭은 PEX하고 P가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왜 외부 압력하고 그냥 압력이 같으냐? 자, 라면에 물 끓이는데 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 지구 대기 중에는 항상 일기압이죠. 그럼 일기압 속에 놓여 있는 물체 내부도 항상 일기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놓여 있는 물의 부피가 변하지 않잖아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을 기준으로 한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외부 대기압이 일기압으로 눌러도 물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 내부에서도 일기압으로 저항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그냥 뭐가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그 등압 조건에서는 내외부 압력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이소버릭으로 걸면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dq 하고 얘 외부 압력을 pdv 이렇게 쓸 수 있죠. 압력 일정하다며. 압력 일정하면 미분기호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지.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리에서 물이 남겠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이소버릭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은 바로 엔탈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으로 보이면 저건데 수식이고 자식이고 간에 저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은 무조건 이게 엔탈피 변화야. 알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산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때 여기서 델타 H 짜잔. 다시 Q 시스템. 이 열량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량 변화가 지금 조건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엔탈피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왜? 무슨 조건이니까? 등압 조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서 구하게 되는 모든 열량은 엔탈피고요. 모든 엔탈피는 열량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편의상 여기다가 노트 해볼게요. 표준 조건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표준 조건은 해당 물질이 몇 몰인 거예요? 1몰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몰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엔탈피를 그때 해당하는 물질의 몰수로 나눈 것을 표준 조건의 엔탈피 변화다 혹은 표준 조건의 열량 변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문제에서 관여하는 H2O의 몰수가 0.8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H2O의 몰수니까.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자, 하고 조금 위에다 쓸까?
있고, 자, 우선 첫 번째 이 항은 뭐냐면 H2O 리퀴드가 우선 20도씨에서 100도씨로 온도가 변하죠. 그죠? 그러면 뭘 곱해준 거냐면, 자, 여기는 온도 변화고요. 바로 요거는 H2O 리퀴드의 비열인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다가 비열을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 열량 변화잖아요. 뭐에 대한? 일몰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일몰 기준으로 생각해 놓고 있으니까 그 일몰 기준으로 얘를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더하기 여기다가 또 뭘 해주냐면 40.66 이걸 또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H2O 리퀴드의 H2O 가스로의 증발 엔탈피죠. 그래서 100도씨에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의 증발 엔탈피가 40.66kJ몰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에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 더하기 36 줄 켈빈 몰에다가 120 빼기 100 켈빈. 자, 그럼 요만큼은 뭐냐면 H2O 가스가 100도씨에서 120도씨로 온도가 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온도 변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바로 H2O 가스의 비열이 되겠죠. 그래서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 곱하면 그게 바로 몰수가 될 테니까요. 열량이 될 테니까요. 컨셉은 물이 20도씨에서 끓이니까 100도씨로 온도가 증가해. 그런 다음 100도씨에서 그 물이 수증기가 되고, 알겠죠? 그럼 수증기가 다시 100도씨에서 120도로 온도가 증가하고,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열량을 다 고려해서 다 더해주겠다, 이런 말인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또 재밌는 건, 자, 20도씨에서 100도씨로 변한 온도 변화는 그 변화 자체는 켈빈 온도 책이랑 같아지죠. 왜냐하면 도씨가 변하는 것과 켈빈이 변하는 그 변화율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씨 온도 차이가 바로 켈빈 온도 차이가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계산의 실수 어디서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얘를 전체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한번 1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킬로를 넣어야 되고요.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눠야 되죠. 여기에 킬로를 넣고요. 왜? 여기에 있는 증발 엔탈피가 이 킬로 줄 퍼 몰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랑 단위를 일치시키려면 저렇게 단위 변화를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옥스토비 책 12.68에 나오는 문제가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12.68에 나오는 문제는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얼음이 녹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스토비 책에 보시면 시작점이 얼음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얼음이 좀 아주 차가운 얼음인데 얼음이 0도씨까지 올랐다가 그다음 얼음에서 물로 융해가 됐다가 그 물이 또 0도에서 100도씨로 바뀌었다가 또 물이 증발했다가 물이 증발했다가 그 수증기가 또 온도가 늘어났다가 그래서 이 계산 과정에 뭐가 포함되냐면 바로 요거에 바로 그 얼음의 온도 변화에 따른 그 열량 변화 그리고 얼음이 물로 변하는 융해 과정에서의 융해 엔탈피가 항이 두 개가 더 더해져 있는 게 그게 바로 12.68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는 얼음에서부터 출발하던 문제를 학교 선생님은 그냥 물에서부터 출발한 걸로 바꾼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꼭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줄을 계산하면 47.38 kJ per mol.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엔탈피 변화잖아요. 그럼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바로 0.8 나눠서 이렇게 된 거니까 0.8몰 곱하기 47.38 kJ per 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더라? 37.9 정도 나와요. 9 kJ이 나온다. 오케이, 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A 두 번째 이 일 변화. 자, 지금 주어진 과정을 조금 이제 살펴보시면 자, 20도인 상태에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H2O 리퀴드 온리죠. 맞나요? 그때 알겠죠? 알겠죠? 이때 얘가 온도가 증가합니다. 해서 원 ATM에서 예를 들어 99.9999 도시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존재하죠? 온도가 99.9999 도시면 저 안에 뭐가 존재하죠? 바로 H2O 온입니다. 일기압으로 외부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증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절대 안 생깁니다. 이때는 증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99.9999 도시에서는 증발돼요 안 돼요? 돼요? 99.9999 도시에서는 증발돼요 안 돼요? 1 ATM 99.999 도시에서는 증발돼요 안 돼요? 증발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H2O 온리라고 돼 있지. 증발되면 기체도 있어야죠. 99.99999 도시에서는 증발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한데?
근데 물컵에 물 떠넣으면 증발되잖아요. 25도씨에서도. 어? 뭐가 잘못된 거죠? 잘 봐요. 99.9999도씨의 일기압이면 여기에는 H2O only입니다. 실제로 정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증발됩니까? 안 됩니까? 증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컵에 따라 놓은 물은 증발이 되거든요. 가습기의 물은 증발이 된단 말이에요. 25도씨에서도요. 어? 이상하죠? 뭔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인식을 좀 모르고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는 교사들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력학을 가리키면서 이런 상황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교사나 교수 중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실험 조건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되게 드물거든요. 나도 그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도 수업을 들어보면서 대학에서도요. 근데 나 혼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상황이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컵에 따라 놓은 물은 열린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무슨 그릇이에요? 컵이 열린 그릇이면 이건 무슨 그릇이겠냐고. 이 닫혔을 거 아니야. 어? 뭐 지금 준비하는 게 실린더고 피스톤인데 고장 났으니 좀 누르다 보면 줄줄 셀 수 있으니 뭐 알아서 답하세요. 이건 이상하잖아.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피스톤이고 실린더면 이건 100% 닫힌 그릇이라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25도씨 컵에 따라 놓은 물은 충분히 증발할 수 있어요. 왜? 열린 그릇이니까요. 왜냐하면 엔트로피 측면으로 표면에 있는 물 분자 몇 개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떨어져 나온 게 어떻게 돼? 바람 같은 게 불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주변에 수증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또 못 모르고 엔트로피 효과 때문에 표면에 물 분자가 떨어져 나오고 바람 불어 딴 데 가고 하면 온도가 저온이어도 모든 건 증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추운 날 빨래 요즘은 또 빨래를 어디서 말려요? 요즘도 빨래 건조기로 말리잖아요. 참 그래서 이 뉘앙스를 모르겠네.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는 엄마가 빨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리 와라. 그러면은 그 빨래를 들고 옥상에 가서 들고 가서 말렸다고요. 그런 추억 없죠. 그래갖고 그 빨래 하는 건 엄마가 하셔도 말려서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정의로원이고 동생이 정의로거든요. 남동생이 있는데 4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그 엄마가 시키면은 내가 내 엄마하고 이제 동생을 불러요. 그럼 동생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동생한테 빨래를 입혀요. 이렇게 들고 가면 무거우니까 목에다가 올리고 머리에 올리고 팔에 감고 해가지고 동생을 빨래로 이렇게 감싸요. 그럼 형 앞이 안 보여. 그럼 내가 형이 앞에 가는데 형이 끌어줄게. 그래서 형 무슨 이제 하고 나도 한 무대기 들고 무슨 말이야. 그럼 동생 손잡고 이렇게 옥상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빨래줄에다 이렇게 말리는 거지. 이거 안 해봤죠 이런 거. 참 라떼는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겨울에 빨래를 말리면 그 빨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빨래에 있는 수분이 있을 거고 밖은 춥고 그럼 빨래가 얼어요. 예, 빨래가 얼어요. 그 빨래에 있는 수분이 깡깡 온다고.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가면 수건 같은 걸 만지면 이렇게 무슨 돌멩이처럼 수건이 딱딱해요. 그러면 그 얼어놓은 빨래에 얼어놓은 그 수분은 그 얼음은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빨래에 그렇게 얼음은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추운 겨울날 빨래를 널었더니 거기 있던 수분이 맺혀가지고 빨래에 고드름이 온 거야. 그럼 그 빨래는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마른다고! 왜 말라요? 왜 말라요? 환장.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왜 빨래는 왜 말라요? 영하 10도에서도 빨래는 말라요. 왜? 열린 공간이니까
얼음도 뭐 하겠어요? 승화하겠죠. 얼음도 일부 승화하는데 승화하는 정도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계속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 분자가 표면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엔트로피 효과에 의해서 얼음 빨래도 결국엔 말라요. 그것도 바짝 말라요. 바짝. 알겠어요? 얼음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먹는 음식이 뭐예요? 그게 명태잖아요. 북어. 왜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노랗게 그 바삭바삭한 그거. 그게 대구라는 생선을 잡아가지고 한 겨울 동안 바다에서 말리는 거예요. 겨울 동안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살이니까 수분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선살이 겨울에 얼어요, 당연히. 근데 언놈을 그대로 두는 거야. 그럼 얼었다가 그 생선살이 동태처럼 딱딱하게 얼지만 생선살을 얼게 한 얼음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를 반복하고 얼었다 녹았다 승화한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생선살이. 그러면 원래 그 생대구살의 그 촉촉한 그 느낌이 그 명태라고 하나 하여튼 그 북어의 바삭바삭한 느낌으로 바뀌는 거예요. 꼬득꼬득한 느낌이 바뀐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극저온에서도 그 다음에 그 아주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도 물이 결국엔 말라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는 그 수증기압보다 더 강한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절대 증발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99.99999도씨여도 여기는 오직 H2O 뿐입니다. 알겠죠? 이런 물리학적인 상황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서 드디어 100도씨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100도씨에서 짜잔 이렇게 되면서 짜잔 짜잔 이 드디어 공존하게 됩니다. 100도씨라는 온도는 두 상태가 공존 가능한 온도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도씨보다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100도씨 이전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물밖에 없는 거예요. 100도씨에서 뭘 하게 된다?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온도가 증가해서 드디어 온도가 100도씨를 넘어서게 됐어요. 그럼 이때 여기는 뭐가 생겨요? 뭐가 나타나요? 1기압으로 누를 때 H2O 가스 온리 수증기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물이 있다 없다? 100도씨를 넘어서게 되면 물이 1도 없어져요. 알겠어요? 전부 다 수증기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물을 저렇게 피스톤에 놓고 열을 가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연력학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디가 처음 상태고 어디가 나중 상태겠어요? 바로 여기가 처음 상태인 거고요. 여기가 나중 최종 상태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2를 계산해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PEX 델타 V. 이게 1의 기본적인 수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좀 더 자세히 쓰자면 원래는 이거예요.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v. 이게 원래 수식이거든요. 이게 원래 수식인데 지금 여기서 어떤 조건을 걸어준 거냐면 바로 등 앞 조건을 걸어준 거예요. 그럼 압력이 일정한 거지. 외부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라는 얘기. 그러면 보시다시피 계속 1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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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압 외부 대기압이 변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일정하니까 적분기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압력이 상수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부피만 미분했다 다시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분했다 적분하는 건 뭐예요? 만약에 부피가 V1에서 V2로 바뀌었다면 정적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PEX 한 다음에 V2 빼기 V1이 되는 거죠.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즉 등압 과정에서의 E를 항상 마이너스 PEX dV로 쓰면 편리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현재 외부 압력이 얼마예요? 1atm이죠. 그죠? 자, 그럼 이때 V2 빼기 V1이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이 누구 상태? 나중이 누구예요? 바로 가스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처음이 누구 상태예요? 처음이 누구 상태? 바로 물 상태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변화 과정에서 일이에요. 이때 여기서 근사적으로다가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근사적으로 저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어쩌다는 얘기예요? 얘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제가 무시 가능한 이유가 뭐죠? 다 옛날에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왜 무시되죠? 바로 이게 기체에 대한 액체 요 둘째의 부피비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 요 정도 들어요. 보통이에요. 대략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체 상태의 부피에 비해서 액체 상태의 부피는 1000분의 1, 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체로 그릴 때는 좀 큼직하게 그려놨고요. 액체로 그릴 때는 조금 이제 조그맣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피에 비해서 이 부피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할 때는 액체 상태 부피를 나가리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여기다가 뭐를 걸어? 지금 수증기가 이상기체라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자 PV잖아. 이거 압력 부피잖아. 압력 부피. 그럼 PV는 nRT 바로 요렇게 수증기 몰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PV는 nRT. 알겠죠? 그 이유 계산은 오히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연습 문제가 억수로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연습 문제는 많고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잘 푼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계산인 거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자, 어떻게 마이너스 하고 자, 지금 기체 몰수, 이게 뭐 기체가 아니라 이제 H2O 몰수, H2O가 전부 다 기체가 된 거니까 몇 몰이에요? 0.8몰이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기체 상수는 얼마예요? 기체 상수는
8.314죠. 단위는 줄, 켈빈, 몰이고요. 그 다음 지금 온도는 몇 도예요? 보시다시피 최종 온도가 120도잖아요. 맞나? 120도? 120도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73.15의 요 최종 온도가 지금 120도니까 여기다가 120 해서 켈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6kJ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2.6kJ만큼 일이 외부로 제공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요돌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3번 내부 에너지 구하래요. 자,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Q 플러스 W죠. 근데 이때 요 열량 변화 이 값이 얼마냐면 37.9kJ이었어요. 이걸 구한 게 바로 문제 2번인 거고요. 그 다음 W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6kJ이 되는 거죠. 얘가 얘고요. 문제 1에서.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값이 뭐다? 35.2kJ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아까 앞에서 그 열량 구할 때는 뭐였어요? 이 열량이 바로 등압 과정에서의 열량이 엔탈피 변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엔탈피 변화이기도 하고 열량 변화이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것이 6번 문제다. 그래서 이 6번 문제 같은 타입이 이게 되게 그 유명하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사실은 지금 이게 마침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문제가 4번 문제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까 4번에서도 이 비슷한 계산했었죠. 그 4번에서도 이런 뉘앙스로 문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뽕.